내가 대학교 2학년이던 때 여름방학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이번 여행은 특별히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의 한 민박집에서 묵기로 했다. 그곳은 인터넷 후기나 사진이 거의 없는 곳이었지만 저렴한 가격과 산속의 맑은 공기가 좋을 것 같아 결정하게 되었다. 출발 당일 우리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나서야 그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민박집은 생각보다 더 외지고 작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다. 주위는 울창한 산림으로 뒤덮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들이었다. 마을 전체가 정적에 휩싸인 듯 고요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스쳤지만 친구들과 함께라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도착한 민박집 주인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외출 중이라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방 한 곳에 짐을 풀고 잠시 쉬기로 했다. 그 민박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마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특히 어두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이 내부를 더욱 음산하게 만들고 있었다. 잠시 뒤 주인이 돌아왔다. 할머니는 매우 친절해 보였고 방에서 푹 쉬고 있던 우리의 뒤늦은 도착에도 웃으며 맞아주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마을의 전통 음식을 준비해 주겠다며 저녁 전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며 밖으로 나갔다. 오후가 되자 우리는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걷다 보니 마을 곳곳에 오래된 절과 폐교가 눈에 띄었다. 기묘한 것은 그곳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폐교 주변엔 접근 금지라는 표지판이 낡은 채로 세워져 있었다. 친구 하나가 호기심에 그곳으로 다가가려 했을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 노인의 소리 덕분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는 접근하지 말라며 경고했고 그의 눈빛은 다소 무서웠다. 오후 내내 느리게 시간이 흘렀고 우린 민박집으로 돌아와 할머니가 준비해준 음식을 먹기로 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우리에게 이 마을의 역사를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다. 듣고 보니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귀신 이야기가 있었다. 그 이야기는 보통 밤에 길가에서 혼자 길을 잃은 사람들을 노리는 귀신에 관한 것이었다. 숙소에 돌아와서야 친구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의 상세함에 대해 수군거렸다. 저녁이 되고 어두움이 짙게 깔리자 마을은 더욱 고요했다. 그때 한 친구가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우리를 밖으로 불렀다. 모두가 귀를 기울이면 멀리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지 했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고 방향을 가늠할 수 없었다. 민박집 주변이 어둡고 아무런 불빛도 없었기에 우리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기로 했다. 밤새도록 그 소리는 계속되었다. 우리는 모두 겁에 질려 있었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으나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바람만이 마루 끝자락을 스칠 뿐이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날이 밝아왔지만 모두 지쳐 있었다.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우리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우리는 할머니에게 밤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며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귀신의 전설을 다시 꺼내었다. 그녀는 그 귀신이 과거 마을에서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영혼이며 종종 길을 잃은 여행자에게 나타난다고 했다. 피할 수 없는 소름에 우리는 곧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마을을 떠나며 지나치는 길목마다 어딘가 우리를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민박집과 마을을 완전히 벗어나자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 일이 있고 한 달 뒤 우리는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때 받았던 전율과 무서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지만 그 공포의 기억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 마지막 날 민박집을 나서며 할머니가 우리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돈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아요. 그 여인이 아직도 그곳에서 혼자 길을 찾고 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나의 이름은 민주. 오랜만에 긴 휴가를 얻어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한국의 시골 마을 중에서 사람의 손길이 덜 닿은 곳을 찾다가 옛 친구에게서 잊혀진 마을이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은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도는 곳이었다. 마을에 관한 이야기는 이러했다. 오랜 세월 전 이 마을은 폐쇄된 공동체였으며 외부와의 교류를 일체 차단한 채 살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마치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고
다만 거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감 돌무로 인해 외지인도 좀처럼 찾지 않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잊혀진 마을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아침 배낭을 메고 기차와 버스를 번갈아 타고는 마침내 마을로 향하는 좁다란 산길로 접어들었다. 산길은 꽤 가파르고 험난했으며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숲속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다. 낮인데도 어두워 보이는 것은 이 숲의 이상한 매력일지도 모른다. 드디어 도착한 마을은 정말이지 전설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듯 고요했다. 집들은 세월의 흔적으로 거의 폐허가 된 상태였고 오가는 이 하나 없이 적막감만이 흐르고 있었다. 조금 으스스하긴 했지만 나는 폐허가 된 집들 사이를 거닐며 과거 주민들이 남긴 흔적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나는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해 보이는 큰 저택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안은 마치 누군가가 살다 갔다는 것처럼 가구와 물건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가구에는 먼지가 하나도 쌓여있지 않아 무척 깔끔한 상태였다. 서서히 탐험을 하던 중 2층 복도에 양옆에는 크고 작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런데 그림 속 인물들의 눈이 계속 나를 쫓는 듯한 기분이 들어 빠르게 그 자리를 지나쳤다. 복도의 끝에는 큰 서가가 있었는데 뭔가에 이끌리듯 흥미로운 고서한 권을 집어들었다. 표지는 낡았지만 아직도 충분히 단단하게 남아있었다. 책을 펼치자 글씨가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누군가 급히 쓴 듯한 글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가 남긴 것을 찾고 싶다면 달빛이 숲을 가르는 밤의 이곳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일순 소름이 오싹 돋아났지만 더 큰 호기심이 생겨 그 비밀을 파헤쳐보기로 했다. 나는 해가 지기를 기다렸고 밤이 되자 이상하게도 달빛이 더욱 밝게 마을을 감쌌다. 그때 숲에서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가자 작은 연못이 모습을 드러냈다. 연못 가장자리에는 오래된 고리로 연결된 돌문이 있었고 그 고리에는 낯선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 문양은 내가 저택에서 발견한 책이 표지에 새겨진 것과 동일한 문양이었다. 문득 문에 손을 대자 돌문은 천천히 열리며 안쪽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통로가 나타났다. 통로는 신비로운 힘으로 밝혀져 있었고 끝을 알 수 없는 길이 이어졌다. 잠시 망설였으나 내 두 발은 이미 통로 속으로 발을 딛고 있었다. 통로를 따라가자 점차 주변은 변하며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선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통로 끝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그곳의 중앙에는 구형의 유리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열쇠가 놓여 있었다. 열쇠를 들고 방을 나서는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흐려졌다. 마을로 돌아오니 이상하게도 하늘은 벌써 동이 틀 무렵이었다. 이후로도 몇 차례 마을을 다시 찾았으나 문을 열었던 연못의 돌문은 다시는 찾을 수 없었다. 잊혀진 마을의 저주였던 걸까? 아니면 내가 그 속에 감춰진 마지막 비밀을 풀 수 없었던 걸까? 알 수 없는 기운을 남긴 채 잊혀진 마을은 나의 기억 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었다. 세월이 흐른 지금 그 마을은 여전히 지도의 그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호기심 많은 탐험가가 그 비밀을 파헤치러 갈 나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가을 저녁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일본인 학생 유이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늦은 밤 기숙사로 돌아가려고 했다. 기숙사는 캠퍼스 구석에 위치하여 귀갓길이 어두운 편이라 친구들에게도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유이는 방법이 없었다. 그날따라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남아 있던 학생들이 많아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서관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조용하고 무거운 공기가 그녀를 덮쳐왔다. 마침내 책을 정리하고 도서관을 빠져나온 유이는 밤 공기를 마시며 기숙사를 향해 걸었다.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길은 긴 터널을 지나야 했는데 그 터널은 으스스한 곳으로 유명했다. 이 터널에 대해선 기묘한 소문이 많았다.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절대 찾지 못한다거나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도. 유이는 터널에 들어서며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틀고 이어폰을 꼈다. 음악은 두려움을 잊게 해주었다.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터널 벽에 부딪히는 발소리가 신경 쓰였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음악 소리가 끊기고 정적 속에서 여기 도와줘 제발 이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유이는 놀라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냥 상상일 것이라며 자신을 위로하고 다시 길을 걸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나와 같이 가 라는 보다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며 유이는 터널을 빠져나오기 전에 뛰기 시작했다. 기숙사에 도착한 유이는 문을 닫고 숨을 고르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방에 들어온 후 물을 마시며 스마트폰을 확인했지만 음악 앱은 멀쩡히 작동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날 밤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유이는 이를 잊기 위해 늦은 밤에 도서관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목소리는 잊을 수 없었다. 추운 겨울이 찾아오던 어느 날 밤 유이는 잠에서 깼다. 방에선 차가운 바람이 휘감고 있었고 창문 밖에 그림자 같은 형상이 터널 입구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형상은 그녀에게 속삭였던 목소리였다. 유이는 홀린 듯 다시 터널로 걸어 들어갔다. 와, 라는 소리를 들으며 유이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터널 깊은 곳으로 향했다. 긴 터널 끝에 밝은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유이는 다시는 기숙사로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녀의 행방불명에 대해 끔찍한 상상을 했지만 터널을 바라볼 때마다 눈을 피해버렸다. 그곳에서는 혼자서 터널을 지나는 누군가의 발소리와 함께 같이 가자는 그리운 음성이 들려온다고 한다.